추운 날씨만큼 주식시장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가 흐름 잠깐 한번 볼까요? 2020년은 코로나19가 주식시장을 강타한 그런 한 해였죠. 그래서 급락과 급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될 것이 우려했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 FED는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내리고 여기에 대해서 양적 완화까지 실시합니다. 이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은 급등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상당히 상승해서 마감되는 그런 한 해였죠. 전 종목, 전 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이 금융주들만 소외됐어요. 이 제로금리 수준의 금리 때문에 이 금리로 먹고 사는 금융주들만 소외가 됐었죠. 그런데 2020년 말쯤, 구해조 경제는 여러분들께 이런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소외된 금융주가 2021년엔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로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런 양적 완화, 제로금리로 인한 경기 상승이 기대되면서 금리도 따라서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21년에는 금융주, 특히 금리에 민감한 보험주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실제로 2021년은 다른 업종이나 종목들은 횡보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금융주, 특히 보험주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22년에 들어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양적 긴축의 얘기까지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이래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코로나19가 발발한 시점에 종합주가지수는 1458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이때 미국의 중앙은행 FED는 양적 완화 그리고 제로금리를 실시를 했죠. 그래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생긴 것이 2021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0일 마지막 날에는 2873포인트까지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을 했죠. 그런데 2021년 하반기부터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긴축에 대한 우려로 바뀝니다. 언제까지나 제로금리 또 양적 완화를 할 수는 없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앙은행 FED가 돈을 회수할 것이다. 양적 긴축에 들어갈 것이다.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긴축에 대한 우려가 2021년 하반기부터 생기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주가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2021년 11월에 테이퍼링을 착수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FED가 테이퍼링에 착수를 했고, 이때도 금융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였었죠. 자, 2022년은 3월에 테이퍼링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당초 6월에 종료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테이퍼링 시점이 앞당겨졌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연 4회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긴축, 실제로 긴축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긴축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 앞으로 언제까지 긴축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테이퍼링, 금리 인상 등의 용어들이 나왔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테이퍼링이 뭐냐면 지금까지 미국의 중앙은행 FED가 양적 긴축을 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는 어떻게 하냐?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받고 돈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데요. 이렇게 채권을 사는 행위를 그 규모를 점차 줄이는 것이 테이퍼링입니다. 다시 말해서 테이퍼링은 이 통화량을 줄이는 것은 아니에요. 늘리는 양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더 풀지는 않겠다라는 게 테이퍼링입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은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요, 이 각 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조달하는데 그 조달 비용이 올라가죠. 그 비용은 누구한테 떠넘겨야겠어요? 고객들한테 떠넘겨야죠. 그래서 고객들에게
적용하는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도 금리를 올리고 결국 시중금리가 상승하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를 할까, 뭐 은행에 예금을 할까 고민할 때가 있을 텐데요. 그 시중금리가 높으면 예적금 금리가 높으면 위험한 주식보다는 예금을 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시중 통화량이 줄어들고 또 위험 선호가 감소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게 되죠. 이것이 금리 인상의 목적입니다. 그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양적 긴축은 뭐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시중의 돈을 이 금융권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거지만 양적 긴축은 직접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겁니다. 아까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채권을 사고 돈을 지불합니다. 중앙은행이. 그런데 그 채권에는 다 만기가 적혀 있어요. 그 만기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그 만기를 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만기가 됐어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그 채권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부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인데 만기가 됐으면 정부나 기업이 그 채권을 들고 있는 중앙은행에 그만큼의 돈을 줘야죠. 그 금액만 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자까지 쳐서 줘야죠. 이렇게 해서 시중에서 바로바로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양적 긴축인데, 얼마 전에 양적 긴축의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돈의 회수 방법이죠. 금리 인상보다도 훨씬 더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그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중앙은행 FED 제롬 파월 의장이 양적 긴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2일에 반짝 상승하는 그런 흐름도 보였었죠. 자, FED의 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퍼링은 조기 종료하겠다. 당초 6월에 종료하기로 했었는데 3월에 종료하다. 다시 말해서 돈을 6월까지는 늘리려고 했는데 3월에 늘리는 것을 종료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을 조기 종료하는 그런 행위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금리 인상은 3월로 예상이 되고 양적 긴축은 안 할 거예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시중에서는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주가가 상당히 빠졌었는데요. 근데 1월 12일에 이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반짝 상승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주가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향후 전망 한번 해볼게요. 금리는 투자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투자가들은 금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중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시중의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본 시장에서 자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갑니다. 다 높은 금리를 쫓아서 자금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는 특히 그 유동성 장세의 특징을 보였던 주식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건 금리 상승과 금리 인상은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상승은요, 대체로 이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로 시중 금리가 자연스럽게 오르는 현상입니다. 이런 건 경기가 회복된다, 경기가 상승된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주식 시장에서도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위험 선호가 증가합니다. 투자가들은 앞으로 경기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기가 회복되고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시기에는 주식시장도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금리 인상이 뭔가요?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겠다 이겁니다. 중앙은행이 금리 왜 올려요? 지금까지 돈을 많이 풀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과 금리 상승은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먹고 사는 금융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험 선호가 감소하고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시기인 지금 돈이 빠져나갈 것으로 주식시장은 좋은 흐름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22년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의 시기이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제
그 유동성 장세로 인한 파티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확대해야 할 그럴 시기로 생각합니다. 여전히 많은 증권사 리포트들이 매수 추천 일색입니다. 그 증권사들은 증권 거래가 많아야 거기서 수수료를 먹고 사는 그런 그 생리이기 때문에 매도를 추천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그 특징이 있죠. 그런데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이기 어렵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주식 크게 손실을 보지 않으셨으면 파십시오. 그리고 이미 큰 손실을 보셨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 기간 덮어둘 각오로 쳐다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회복을 할 테니까요. 근데 그게 언제일까? 그게 중요한데요. 그건 미국의 중앙은행 FED가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이제 현저히 상당히 감소했다라는 이런 스탠스를 보일 때, 그때가 또 한 번 투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이 특정 종목의 특정 이벤트에만 집착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시적인 움직임을 보고 그 속에서 특정 종목의 특정 어떤 이벤트를 봐야지, 그런 거시적인 이런 경제 흐름은 보지 않으면서 특정 종목의 특정 이벤트만 이게 되기만 하면 대박이야, 이런 식의 접근은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은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당분간 투자는 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드리지 못해서 저도 안타까운데요. 또 좋은 상황이 예상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